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선의 축구 지도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셔서 이 근처에서 여관에서 이렇게 주무시느라고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강의를 해주실 불란서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유럽축구연맹 유파와 휘파의 강사로 계시는 장 피에르 모울랑 우리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본주르, 사바, 메르시 보꾸. 그 다음에 또 우리 홍콩 축구를 아주 대표하시고 또 우리 그동안에 많은 많은 업적을 쌓으신 우리 곽가명 선생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축구협회의 우리 회장단, 간부, 또 기자분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축구협회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이제 전망하면서 간략하게 제가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축구 대회가 있었고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회 사업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또 참여 덕분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축구대회에서 역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시안컵 축구대회 또 올림픽 우리 6회 연속 진출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성화 감독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아시안컵 대회를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제 호주 축구 감독으로 간 핀 페어백 감독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안컵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한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골도 많이 넣고 또 우승까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하고 일본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수가 한 명이 옐로 카드를 2장 받아서 이제 퇴장이 되고 선수가 한 명이 부족한 가운데서 시합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게 돼서 그 대회는 아주 참 그 경기는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많은 대회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10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시작하는 월드컵 예선전 사실 아시아 대륙연맹에서는 예선전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 더반에서 우리가 조 추첨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예선전이 이제 내년 2월 6일 날 2월 6일을 달력에서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이 2월 6일이 구정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정 연휴의 첫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우리 허정무 감독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허 감독께서 하여간에 준비를 잘해서 그 구정 연휴 첫날에 그 좋은 소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 지역 예선전은 이제 2월 6일 날 시작해서 3개의 홈 경기, 3개의 어웨이 경기 합해서 6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또 예선전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그 우리가 보면 2차 예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최종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9월부터 4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내년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시합도 많고 굉장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정무 감독께서 아무쪼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이 자리 빌려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무 감독께서는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죠. 뭐. 자, 박수 한번 치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북경 올림픽에 우리가 이제 6회 연속 진출을 했는데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우리가 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 생각같이 안 되는데 아무쪼록 내년 북경 올림픽 때는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내서 뭐 저희 희망은 금메달이라도 하나 따면 좋고 금메달이 안 되면 은메달이라도 하나 따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성화 감독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일어나서 인사하시고요. 우리 박수. 제가 축구협회를 하면서 항상 제가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된다고 할까? 신경이 쓰인다고 표현할까? 또 뭐 미안하다고 표현할까요? 하는 부분이 축구협회는 대표팀만 신경 쓰고 다른 각급 그 리그나 아마추어 팀들에는 신경을 안 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이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고 선진국형으로 가려면은 K리그만 발전해서는 물론 K리그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겠습니다만은 K리그만 발전해서는 글쎄요 표현하면은 무슨 바다에 떠 있는 섬 하나로 떠 있어서 외롭기 때문에 K리그만 발전해서는 발전할 수가 없고 여러 리그가 단계적으로 전부 활성화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저희 축구협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은 지원을 하고 같이 상의할 것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리그, N리그,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K2라고 생각을 합니다. N리그가 금년에는 12개 팀이 했는데 내년에는 2개 팀이 늘어나서 14개 팀으로 된다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K3 리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K3가 금년에는 10개 팀이 했는데 내년에는 16개 팀으로 늘어난다 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K리그 또 K2라고 그러는 내셔널 리그, N리그 또 K3 이것은 전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각 리그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목표는 세워놓고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각 리그 간의 승강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좋은 아주 충실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K3는 이제 내년에 16개 팀인데 이것이 20개 이상 정도가 돼가지고서 가능하면 이것을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N리그도 지금 이제 내년에는 14개 팀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도 18개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의 K리그, 프로리그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축구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럽의 프로리그, 그 중에서 이제 영국의 리그를 보면 1부 리그서부터 5부 리그까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1부 리그 팀이 FA컵 대회에서는 5부 리그 팀하고도 시합을 하고 그것도 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홈앤 어웨이로 2경기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축구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도 장기적인 목표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최소한도 K1, K2, K3까지는 팀을 늘리고 각 팀의 경기력 또 관리 능력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연맹에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 대학교 축구팀이 우리나라의 프로와 각급팀에 중요한 선수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뭐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규 리그로 해서 보다 더 뭐랄까요, 그 짜임새 있고 좀 긴장감 있는 그러한 대회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10개 대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연중 리그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기존에 대학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는 그 대회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을 활용해서 대학,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 10개가 참여하는 이제 대학 리그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에는 수도권 대학 10개가 참여하지만 가능하면 후년부터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지방에 있는 대학끼리 좀 교통 사정이 편리한 지역끼리 권역별로 묶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리그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유치원 축구팀에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축구팀에 이제 대회를 해보았는데요. 이 대회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목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운동에 소질 있는 이런 선수들을 저희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치원 대회도 중요한 대회고요. 이러한 대회를 저희들이 진작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치원 대회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전국 대회로 저희들이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 축구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리그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실업팀이 10개 팀이 참가해서 이제 리그제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여자 대표팀인 안익수 감독도 또 17세 여자 17세 코치를 하는 김용호 감독 또 우리 19세 감독이시죠? 우리 조 감독 오셨는데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다들. 연말에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저희 협회가 주최한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일선의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선에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덕분에 저희 축구협회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공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축구협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 축구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그 대신에 여기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보실 때 저희 축구협회가 모자라는 부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뭐 방문하셔도 좋고요. 뭐 전화나 편지도 좋으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축구협회 일하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하고 다 가까우신 분들이고 선후배니까 거리감 두지 마시고 항상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축구협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 축구협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되는 이 지도자 세미나가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또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지난 2007년, 그러니까 올해의 각급 대표팀의 종합 성적입니다. 두 표로 보시다시피 우승 9무 4패,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저조하고, 지금 17세 대표팀은 1승 2패로 조 예선 탈락을 했고 21세 대표팀이 2무 1패로 조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은 3승 3무로서 올림픽 본선에 나가게 됐죠. 그리고 지난번 보셨다시피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이 1승 4무 1패로 물론 성적은 상당히 안 좋지만 경기 선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해서 볼 때는 썩 좋은 결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 축구의 저력을 위해서도 모두가 단합해서 정말 이 길을 돌파해 나간다면은 더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표팀이 당장 직면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에 대한 경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날 당장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리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저희가 98년도에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1패를 한 전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3대2로 이 98년도 12월에 친 그 안가품을 좀 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26일 날 북한과의 5일 경기가 있는데 거기 일정도 저희가 육로로 가느냐 경기 직항로를 이용하느냐 혹은 국경을 경유해서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시간을 두고 제가 잠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2월 6일 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17일부터 동아시아 대회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대회가 첫 경기가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일본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가 대표팀 골격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북한의 어웨이 경기가 있고 6월 2일 날 요르단과의 홈 경기,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어웨이 경기가 있고 14일 날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경기, 그 다음에 22일 날 북한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3차 예선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4차 예선전은 9월 8일부터 내년 9월 8일부터 아직 상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날짜는 나왔지만은 아직 경기 상대라든가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대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선수 선발에 대한 조건인데,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학연이다, 지연이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 경기장에서 능력을 팬들이나 혹은 관계자들 모든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2007년도 지금 현재 동계 훈련 상태고 리그가 완전히 끝나서 휴가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 몸 상태를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2007년도 K리그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선발 기준을 삼 때 일단은
약 50명의 선수들의 윤곽을 잡아놓고 그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해나가고 1월 초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하는 대로 저희가 각 훈련장을 조사다니면서 선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한 후에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해외 선수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홈 경기 때와 혹은 어웨이 경기 때 요르단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어웨이 경기 때하고 상당히 틀린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격상 피파 규정상 48시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 장소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될 것은 물론 기술이 가장 우선적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더 빠질 수 없고 더 이상으로 쳐질 수 있는 게 정신력과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철저한 국가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체력과 정신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나 세계 어느 곳에를 가나 지금 EPL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뛰고 있지만 이 선수들도 물론이고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각급 어디에서 뛰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우리 선수들이 또 대표팀을 파견돼서 홈에서 하든 어웨이 경기를 하든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이라는 그 긍지를 한 사람의 약간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어색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결국은 그 한 가지가 한국인이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한 긍지와 국가관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신력과 체력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특별히 강조해서 저희가 약간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정신력과 체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언뜻 오해한다면은 정신력과 체력으로 승부를 겨룰 것이냐 경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력과 체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프로 선수로서 혹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지 그것으로 승부를 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의미에서 정신력과 체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선수를 저희도 지도를 해보거나 뭐 해보면은 기술이 없는 선수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가 다분히 EPL이라든가 혹은 각급 세계 상위 리그를 보면은 경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볼 컨트롤일 것입니다. 현대축구에서 지금 첫 번째 터치, 퍼스트 터치라고 하지만은 첫 번째 터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세계 상위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의 차이점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의 속도라든가 전술 운용 능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기술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신력과 체력이 겸비한 요소에서 그 다음에 기술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정신력에서 노력하면서 차츰 발전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춘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 코칭 스텝의 조직도입니다. 그러면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혜성 수석 코치, 그 다음에 김현태 골키퍼 코치, 박태하 코치, 그 다음에 피지컬 코치로 반델레이 브라질 사람입니다. 일단은 검증이 됐고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분석관은 굉장히 중요한 요즘 현대 축구에서 지금 EPL에서도 본다면은 지난번에 이영표 선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은 전반전이 끝날 무렵이면은 후반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경기
테이프가 벌써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아주 그저 짧게 중요한 대목을 갖다가 이 편집해서 들어와서 감독이 보고 선수들한테 그 중요 포인트를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축구는 발전하고 있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분석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기술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기술국의 도움을 받아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상대편에 대한 철저한 분석 혹은 우리 선수에 대한 장단점 및 하나하나 요소들을 체크해 나가고 좀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부분에 여태까지 많은 고생을 해주고 오랫동안 해주신 최주영 닥터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과 코치진이 훈련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매일 미팅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고, 피지컬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능력과 그 배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시는 대로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 소집 기간이 엄청나게 짧고, 또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게 장기간 합숙훈련을 할 수 있다든가 훈련 기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장이라든가 혹은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대상 선수들에 대한 관리, 면밀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피지컬 코치는 그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 또 체력적인 향상 문제, 이런 문제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얘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분석관에 대한 역할은 말씀드렸던 걸로 생략하겠습니다. 기술과 체력과 정신력의 보강책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제시를 하더라도 선수들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선수들이 철저한 불의식과 정말 선수로서의 자기가 노력하는 그런 자세, 정신적인 자세라든가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다음에 체력적인 보강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그런 마인드와 그런 정신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선적으로 선수들이 정신적인 자세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모든 점에서 경쟁을 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득점력 문제와 이제 득점력에 직결되는, 세계적으로 보면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뱅기 같지만 훈련 시간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 K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본다면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이 상당히 국내 선수로는 위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브라질 혹은 유럽의 스트라이커들을 영입해서 각 팀의 주 득점원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국내 선수들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이동국이라든가 조재진 선수 외에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거의 좀 밋밋한, 뭐 박주용 선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밋밋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난감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최대한 새로운 얼굴이라도 혹은 가능성 있는 선수라도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훈련을 시킬 수 없다면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문을 하고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트피스에 관한 것은 저희가 모델로 삼다면 EPL이라든가 혹은 프리메라라든가 세리에라든가 세계 최고의 리그들을 볼 때 세트피스의 정확도라든가 위협도는 만약에 그런 어떤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날카로운
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선수 개개인이 상당히 날카로운 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지점에, 약속된 공간에 우리 선수에게 정확하게,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라도 상대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위협적인 세트피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좀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K리그를 볼 때 K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향상을 했고 세트피스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시간이 비록 짧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라도 키커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이고, 또 한 가지는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 선수들의 그 몸싸움이라든가 적극성 혹은 약속된 그 움직임,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최대한 집중력 있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해서 세트피스의 그 활용도를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트피스라든가 혹은 이런 득점 혹은 실점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혹은 한순간의 방심이 승부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설마 하는 상태에서 골을 허용하거나 또 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몸을 날려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먼저 남보다 상대보다 한 발 먼저 반발 먼저 0점 몇 초의 그 순간의 결정이 이게 승부와 직결되는데 그 순간에 움직임 하나가 또 득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세트피스라든가 혹은 득점력 향상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도 철학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이거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지도를 해오면서 느껴온 것들이기 때문에 지도 철학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걸어온 길 중에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저는 반영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말은 쉽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참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실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선수들을 지도해 볼 때 이런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선수를 어떤 실수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먼저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너 이 점은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그때 이게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수시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면은 저는 그 선수에 대한 지도가 90% 이상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99%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희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상대하고 해보기도 전에 아유 힘들어. 저 팀 너무 세. 꼭 질 것 같아. 굉장히 힘든 상대야. 이거보다는 할 수 있다.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상대 물론 멤버 좋고 좋지만 우리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면 이길 수 있다. 혹은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르쳐 보면 제가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딱 처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볼을 나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상위 리그를 보고 그런다면은 나와서 받는 사람한테는 거의 볼을 안 줍니다.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도 그런 습관이 배기 있기 때문에 이 PL에서 지금 뛰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볼 때 보면은 볼을 왜 우리 누구한테는 볼을 저렇게 안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한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 선수한테 볼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투하는
상대 후방으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더 즐기고 그걸 더 위협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수한테 우선적으로 패스를 주다 보니까 나와서 받는 선수한테는 잘 주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 수비가 약 5m라도 10m라도 앞에 있지만 뒤에 공간이 있다면 이거를 먼저 내가 활용을 한다면은 그게 패스가 들어오면 됩니다. 되는데도 앞에 있으니까 뛰어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을 처음에 와서 선수들한테 인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직접 자 봐라 해봐라 하고 했을 때 나중에 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끼는 선수들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원한다면 이게 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서로 야단을 치든 혼을 내든 혹은 칭찬을 해주든 선수가 혹은 지도자가 상대편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야. 이 말은 맞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은 99% 이상 성공이라는 얘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우리가 지도자나 선수나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선수한테 물어봐요. 너 열심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너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때 대부분 선수들은 왜 저 열심히 했어요? 혹은 갸우뚱.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수들한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수로서는 최선을 다했을 때는 저도 참 아름다운 패배가 되는 거고, 내가 서로 이겼다 할지라도 경기장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기뻐만 할 수 없는 승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운동장에 나가서 90분 동안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평소에 내가 몸 관리에서부터 상대편에 대한 연구, 내 기술에 대한 개발, 또 상대팀에 대한 내가 구상, 전략 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자는 거 하나, 물 한 모금 먹는 거 하나, 음식 섭취 하나가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로서 과연 내가 경기에 나서면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스스로한테 물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 대부분 열에 7, 8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내가 왜 좀 더 그걸 못했을까?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는 정말 저도 웃을 수 있고, 실제 우리 최선을 다한 선수들한테는 단 한마디도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래 졌지만 수고했다 하고 칭찬해 줄 수 있고, 설사 이겼다 할지라도 경기 내용이라든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지적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나 지도자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제 지도 철학이라고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부족한 언변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요청받은 우리 대표팀의 운영 방안과 여러 가지 선수 선발 기준이라든가 경기 일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지도 철학, 생각하고 있는 지도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